안녕하세요. 모던 가야금은 정민아가 유랑하며 작은 책방에 들어가 노래와 이야기를 나누는 북 앤 뮤직 토크쇼 음악가 책방에 들어가신다. 그 세 번째 이야기, 오늘은 통영입니다. 봄날의 책방에서 시작합니다. 어딘가에는 원조 충무김밥이 있다를 보시면요, 26페이지에 통영은 조선 최초의 군사 계획 도시였다. 조선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수군을 총괄하는 3도 수군 통제령이 있던 곳이 바로 통영이기 때문이다. 모르셨죠? 네. 오늘날 통영시라는 이름은 3도 수군 통제령에서, 충무시라는 이름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서 유래했다. 조선 수군의 사실상 최고 사령부가 이곳에 있었음을 되새긴다면 통영이 조선 최초의 군사 계획 도시였다라는 말이 이해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남해안의 나폴리라고 할 정도로 정말 낭만의 도시이지만요, 예전에는 이렇게 외구의 침입이 잦았던 조선 시대에는 군사 요지로서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봄날의 책방에서 들려드릴 첫 곡은요, 저에게는 이제 이 통영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민요라고 할 수 있어요. 통영 개타령을 들려드릴 건데요, 저에게는 약간 그 전장에 나가서 불렀던 경험이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개타령 한번 검색해 보시면 과거에 이 노래를 어떻게 개사해서 불렀는지가 나올 겁니다. 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면은 재밌게 통영 개타령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보시면서. 개야 검둥개야, 개야 검둥개야, 가랑잎만 달싹해도 짖는 개야. 개야 검둥개야, 개야 검둥개야, 개야 검둥개야, 가랑잎만 달싹해도 짖는 개야. 초롱 불 밝혀라, 우리 님이 오시거든. 개야 검둥개야, 짖지 마라 멍멍 짖지 마라. 개야 백설개야, 개야 백설개야, 달그림만 지치어도 짖는 개야. 개야 백설개야, 개야 백설개야, 달그림만 비치어도 짖는 개야. 밤중에 우리 님이 오시거든. 개야 백설개야, 짖지 마라 멍멍 멍멍 짖지 마라.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의 책방질기님과 또 통영에 유명하신 작가님, 정용재 작가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뵈요. 네. 저 예전에 2016년에 제가 왔었죠. 그때 정용재 작가님, 이제 저한테는 기자님이 아무래도 더 익숙하신 분이긴 한데, 이제 초청해 주셔서 같이 이제 남해 봄날 책
에서 나왔던 책을 우리가 같이 북콘서트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게 응. 몇 년이나 된 거죠? 그게 2016이니까 네. 6년 됐죠. 그죠? 아니 여기 왔더니 여기서 주무셨잖아. 맞아요. 봄날에 집에서 잤었어요. 그 여기 이 뭐랄까 인테리어도 많이 바뀌고 그랬더라고요. 그때랑 또 다르게 더 예뻐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봄날의 책방에 대해서 조금 설명도 드리고자 또 책방 지기님도 소개해드리고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신문에 나왔던 기사 발췌했는데요. 네, 출판사 남해의 봄날의 시작은 2010년 정은영 대표가 통영에 살게 되면서 시작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교육받고 홍대에서 출판 일을 했던 정 대표는 건강의 악화로 통영에 머무르면서 이 지역의 시간과 고유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다. 윤이상, 박경리, 유치환, 김춘수, 전영림, 김상옥 등 문화예술인의 고향이자 자체적으로도 통영국제음악제, 통영연극예술축제, 윤이상 음악, 국제 콩쿠르까지 많은 문화행사 및 시민들이 예술에 관심이 많은 점도 정 대표가 통영에 대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싹이 되었다. 출판사와 서점을 한 공간에서 운영하다가 봄날의 책방으로 불리한 서점과 북스테이 봄날의 집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움이 빛나고 있다. 정은영 대표의 남편인 강용상 점장은 공간이 담은 콘텐츠의 중요함을 건축관으로 잡고 목재로 마감되어 있던 집의 내부는 최대한 원형을 살렸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스테이가 같이 있습니다. 덕분에 오래된 공간이 남겨주는 시간의 냄새가 작은 장식부터 외견 전체까지 담뿍 묻어 나온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남해의 봄날을 일단 먼저 시작하셨죠. 출판사를 먼저. 그리고 이제 봄날의 책방이 그 이후에 이제 오픈을 하셨는데 벌써 12년이에요. 지역과 출판사와 또 이렇게 독립 서점 그리고 사람 같이 연결을 어떻게 해오셨을지 좀 궁금해요. 네. 저희가 남해의 봄날 출판사가 여기서 시작한 거는 2011년이고요. 이제 2010년은 이제 저희가 안식년으로 쉬었고, 아하. 네. 원래는 이제 안식년으로 쉰 다음에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가려고. 아, 진짜요? 네, 원래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내려왔었죠. 근데 예. 이제 쉬면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문화적인 자산이나 그런 게 많고, 그래서 또 이제 서울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안식년으로 쉬긴 했는데, 돌아가면 또 금방 다시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었던 회사를 정리를 하고 그냥 통영에 내려가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11년에 이제 저희 남해 봄날이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책방을 시작한 건 이제 출판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2014년에 이제 14년. 바로 이 장소에서 이제 책방이 시작됐죠.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건강 다 괜찮으신 거고? 네, 뭐 옛날에 비하면 뭐 많이 괜찮아지고 건강해지고 뭐 그렇죠. 지금도 뭐 약간 컨디션이 들쭉날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옛날 생각하면 그때 서울에 있었을 때보다는 뭐 그렇죠.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정은영 대표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반갑게 보고 계셔요. 네. 간간히 사진도 찍으시고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 남해의 봄날에서 또 이제 책이 나왔잖아요. 정용재 작가님의 책이 나왔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기자님이라는 호칭이 더 아무래도 친근한 분인데요. 이전에는 이제 저와는 저 뮤지션과 기자의 어떤 그런 입장으로 많이 만났었으니까. 네, 우리 정용재 작가님도 통영신문 이제 지역신문에서 그동안 많이 문화와 지역사회에 대해서 계속 글을 써오셨어요. 기자가 본업이지만 워낙에 음악과 책을 사랑하시고 또 그걸로 기여를 많이 하셨었고 이렇게 해서 경남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마을 공동체 협력 지원가이기도 하시고 2016년에 그거 우리가 같이 했던 그거죠. 책 읽는 도시 통영 이 캠페인을 이제 주관하셔가지고 다 같이 그래서 이걸로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때 저도 이제 와가지고 이 남해의 봄날 출판사에서 나온 우리가 사랑한 빵집 성신당이라는 이 책의 북콘서트를 같이 진행하기도 하셨어요. 현재는 로컬 미디어 인터넷 신문 문화마당의 대표 기자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일단 책 발간하신 거 이 책 축하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정말 이제 통영을 대표하는
약간 상징하는 충무김밥을 일부러 이렇게 잡고서 테마를 잡고 쓰신 것 같은데 이 책 어떻게 쓰시게 된 건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하자면은 출판사에서 저를 콕 집어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아 진짜? 네. 그러면은 이제 꼭 집어서. 우리 점장님께서 이제 네. 대놓고 대쉬를 하신 거네요. 아,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평소에 이제 눈여겨 보고 있다가 아. 이제 정영재 기자가 이렇게 어떤 취재력이나 맞아. 글을 이렇게 잘 정리하고 쓰시니까. 어떤 사안을 음. 바라볼 때 이제 음. 그 객관적으로 음. 바라보려고 항상 노력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사실은 여기 통영에 내려왔을 때 은영 씨가 네. 통영을 알기 전에 충무김밥을 먼저 좋아했어요. 아 통영이 충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맞아 네, 맞아, 서울에서 아주 몰라요. 즐겨 네. 먹던 아. 그 음식이 충무김밥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내려와서 살게 되면서 이제 저희도 즐겨 먹고 하다가 언젠가는 이 내용을 한번 써야 되겠다 책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저 어딘가에는 시리즈를 기획을 하면서 맞아요. 이거 들고 있어야겠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통영의 어떤 그런 지역의 스토리 그러나 이제 뭔가 아주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작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그러나 또 뭐 약간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생각해낸 게 그러네. 이제 충무김밥 이야기를 한번 파보자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누가 할 거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이제 우리 출판사 고양이가 내부에서 이제 그 토론을 했는데 네, 이제 네. 결국 그 정영재 기자가 쓰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그렇게. 결론이 났죠. 그럼 사실은 러브콜을 바꾸서 작가님이 쓰신 거네요. 사실은 남의 봄날하고 저하고는 꽤 인연이 오래됐죠. 그렇죠. 저기 남의 봄날에서 제 책이 네. 처음 낸 책이었나요? 그렇죠. 예. 제 행복한 10살 지어낸 아, 동화. 여기 행복한 네, 첫 10살. 책인데 네. 저 책에 대한 기사를 네, 제가 취재하러 통해서 오셔서 예. 제일 처음 낸 사람이 저거든요. 저 책의 기사를 네. 보니까 이거 너무 재밌는 게 진짜 정용재 기자만의 그 왜 예를 들어서 그 석박지 센티미터를 잰다든지 각도. 그 각도를 잰다든지 그것도 너무 웃기고 그리고 좀 뭐랄까 이 책에 가상의 그런 이제 여행기 같은 게 나오잖아요. 친구와 같이 하는 그런 거를 약간 같이 가미하셨잖아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대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그 편집자님한테 물어봤는데 맘대로 쓰라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셨겠지. 식당에 가면은 아무거나 이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평소 기사 쓰듯이 써봤는데 네.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재미가. 그래서 뭐 한 두세 번 갈아엎은 게 지금 형태인데 읽는 사람이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있으면서도 읽는 중에 어느 정도 정보 습득도 되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었던 거죠. 혹시 이 책 안에서 여기만큼은 좀 내가 좀 잘 썼다 이런 부분이 좀 있으세요? 갑자기 생각나는 이런 게 있을까 하면서? 솔직히 제가 글이나 문장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고 어떤 그러면. 프레임을 어떤 이제 접근하는 프레임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통영 충무김밥의 역사도 이제 약간 소위 말해서 세로축 그리고 오늘날 통영 충무김밥의 모습 이제 가로축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프레임을 잘 짜서 전체 구성을 하신 그 부분 그게 제일 자체가 저는 이제 구성이 잘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실 때 참고하셔서 이 책은 그래도 과거서부터 지금까지의 또 세로축이 아까 현재의 모습까지. 현재의 모습과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읽으신다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과연 충무김밥 그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해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통영의 역사와 옛날 지금의 이야기를 섞어서 좋습니다. 강용상 그 전장님께 남해 봄날과 봄날의 책방이 이제 아마도 제가 아까 우리가 약간 비주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술 좋아하는 사람 그런 말 안 좋아한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작은 것의 가치 소소함의 가치 이런 것을 약간 그래도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냥 저만의 추측이에요. 그 아무래도 지역을 모티브로 삼고 또 독립 출판을 또 이렇게 해 가시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저의 삶에도 계속 묶여 있고 저도 이제 독립 문학가로서
그래서 그런 것만 보면 조금 더 저도 더 정이 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이유도 그렇고, 지금 우리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책방 지기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 지역과 독립 출판의 가치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약간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자르고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왜냐하면 독립출판이라고 아니거든요. 표현하기가 우리가 좀 애매해서 우리는 독립출판이라고 표현하지는 보통 않으니까. 그렇구나. 네. 그냥 지역 출판? 지역 그냥 그냥 출판사예요. 출판인 출판사. 거죠. 그냥 출판사예요. 지역 네. 지방 소도시 독립 책방도 저는 독립 이상하다는 아니고, 말이라고 그렇구나. 생각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왜 어떤 미디어의 사람들이 네네네. 이렇게 어떤 말들을 만들어낼 때 아주 엄밀하거나 이렇게 뜻을 많이 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점점 퍼져나가고 그러면서 이런 거는 독립출판이구나. 혹은 이런 거는 독립책방이구나. 뭐 이제 그런 말들이 자꾸 이제 퍼져나가서 네. 이제 쉽게 이제 쓰시는 건데 네네. 이제 약간 뭐랄까 실제 당사자의 입장은 조금 또 다르니까 네네. 예, 저희는 이제 독립출판 우리는 뭐 독립출판이라고까지는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랄까 비주류라고 하는 말도 약간 아니다. 이상하고 그냥 어떤 소소한 것들 작은 것들 내 주변에 있는 작은 것들 아주 뭐 대단하고 뭐 아주 인문적으로 어떤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혹은 또 그동안 이제 그 주류, 아까 말씀하신 주류에 있는 서울에 있는 출판사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지역에 있는 아주 재밌는 소소한 것들을 네네. 이렇게 발굴해서 그것을 컨텐츠화 시키고 책으로 만들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원했던 거죠.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맞아요. 싶었는데 이제 적정한 단어가 좀 애매하다. 통상적인 이해할 만한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네. 독립 영화는 알잖아요, 다들. 네. 그렇죠. 하지만 상업 영화라고 해서 블록버스터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약간 작은 상업 영화지만 작은 영화들도 충분히 많이 있잖아요. 그쵸, 예술 그쵸. 영화들도 아트필름이지만은 상업 영화인 그런 영화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독립 영화는 우리가 딱 뭔지 딱 개념이 잡혀 있죠. 그것도 좀 아닌가? 애매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한 어떤 장르 구분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관 CGV나 롯데시네마에 걸리는 영화들은 제일 대부분 다 상업 영화죠. 그렇죠. 독립 영화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나 보다. 그게 이제 약간 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콘텐츠? 하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하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출판사인데 그냥 지방 소도시에 있는 그냥 출판사. 네. 작은 출판사죠. 그게 네, 제일 네, 네. 사실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제 독립 출판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네.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국가 단위의 네. 책의 출판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건 뭐 더 나아가면 사실은 국제적인 시스템 네, 안에 네,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ISBN이라고 하는 코드가 이제 있느냐, 부여되는 없느냐. 것이 이제 일반적인 출판이고 그것으로부터 독립돼서 벗어나서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움직이는 게 독립 출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쉽게 비유를 하자면 남의 봄날 책들은 교보문고나 알라딘이나 다 예스24에도 있죠. 깔리죠. 네, 하지만 있어요. 독립 네. 출판물은 거기 없어요. 거기서 유통되지 않는 그치. 거죠. 그 리그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아까 또 이제 영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영화 같은 거를 이제 출판이랑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됐건 출판은 자본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본으로부터 그렇죠. 독립되는 게 예, 아니에요. 다만 그 자본을 우리가 예. 외부에서 펀딩을 받아서 그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가끔 그럴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내서 이제 예. 출판을 하는 자체적으로. 거거든요. 예, 예. 그게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유통을 뭐 모든 뭐랄까 그냥 메이저 음반사를 멜로디나? 통해서 네. 모두 다 유통을 하고 예를 들어 뭐 네. 애플뮤직에까지 네, 다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있지만 네, 그렇죠. 하지만 제가 저 스스로도 독립음악가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것에 영향받아서 음악을 만들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 네. 그런 그러니까 의미? 독립에 대해서 그런 의미? 매우 독립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게 예, 그 예, 임금 예, 예.
한 근데 뭐 그 마을 자체를 영화에서도 출판에서도 사실은 독립출판이나 독립영화는 굉장히 의미가 뭐랄까?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은 그 범주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독립이라는 그 의미가 약간 뭐랄까 좀 아마추어다라는 어떤 약간 비하의 성향도 그거하고는 있기도 좀- 하죠.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이제 모르는 사람 들었을 나쁘게 때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좀 애매한 게 독립책방이라는 말이 더 애매해요. 아. 독립출판을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단어를 들으니까 네네. 아 여기는 독립책방인가 보다. 어. 이제 사실은 그거는 모든 어떻게 사실, 보면 예. 프랜차이즈 책방에 대한 반대말로서 맞아요, 독립책방이라는 맞아요. 말을 쓰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얘기해서 보통 책방은 다 독립책방이고 독립적으로 돼 있는 거고 프랜차이즈 책방이 오히려 귀한 거죠. 교보문고는 아주 큰 도시마다 있잖아요. 네, 예, 예. 그런 거고, 뭐, 예스24는 더 이제 적은 거고. 그거는 그냥 특별한 프랜차이즈 책방이고, 일반적으로 있는 대부분의 책방들은, 동네 책방. 예, 동네 동네 책방. 책방이건, 뭐, 약간 큰 어떤 중형 서점들도 그 서점이 무슨 전국적인 지점을 가지고 있는 식으로 프랜차이즈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아니죠. 로컬. 대부분 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로컬 책방이다. 네. 서울도 로컬이죠. 네. 그런데 조금 구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냥 집에 동네에 있었던 작은 책방들 중에서도 이런 뭐랄까 자기 색깔이 있는 서점은 없었거든요. 그냥 문제집 팔고 그리고 네. 잡지 팔고 다 그냥 그렇죠. 그런 조그만 책방들 네. 되게 많았다가 지금은 하도 프랜차이즈 책방이 커져서 없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 뒤로는 정말 약간 자기 색깔이 확고한 진짜 지역 특색이 확고한 이런 좋은 책방들이 더 많이 오히려 생기게 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실 지칭할 만한 딱히 아직은 그런 단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만든 책이 저거죠. 작은 책방, 우리 책 좀 팝니다. 저거죠. 맞아요. 네. 바로 저 책이죠. 저 맞아, 책을 맞아. 통해서 사실은 네. 지역사회에 있는 동네 책방들이 많이 생겼고, 나중에는 이제 동네 책방 네트워크라고 전체 그런 작은 책방들의 모임까지 저희가 같이 함께 네, 만들었는데요. 이 책이 사실상 전국의 이제 동네 책방 네, 그런 트렌드를 것에 약간 약간 붐을 붐을 만든 일으킨 거죠. 책이죠. 아까 맞아.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네. 동네 책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고서도 팔고 무슨 예. 베스트셀러도 팔고 약간 문구도 팔고 그런 것들이 이제 네. 동네에 있는 작은 책방들이었다가 이제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프랜차이즈에 예, 의해서 거의 없어지고. 없어지고 네. 나서 뭐랄까 말하자면 일종의 그 무슨 진화 왜 설명할 때 무슨 공룡이 살다가 공룡이 없어지고 뭐 또 뭐가 어떤 다른 생물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것처럼 네, 네, 천이가 네, 일어나는 네. 것처럼 새롭게 이제 동네에서 작은 책방을 시작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 책을 보고 혹은 저 책에 나와 있는 그 초기에 이제 동네에서 영감을 얻고. 예, 작은 책방을 하셨던 분들을 이 책을 보고 많이 참고를 투어를 해서. 다녔어요. 아. 그 당시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책방을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여기만 책방이었어요. 맞아. 네, 그죠? 여기만 작았어요. 책방이고 네. 나머지는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런 작은 책방이 뭔가 운영이 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여기 이 봉수골이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통영이 관광객이 많긴 했지만 여기 뭐 와서 책을 사리라고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이제 여기 책방을 만든 거는 그 당시 이제 제일 큰 원인은 이문당이 없어졌다는 거. 통영에 이제 아주 유서 깊고 오래된 그 강구안의 그 근처에 있는 그 이문당이라는 아주 오래된 서점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아 우리라도 뭔가 책방이 여기에 통영에 책방이 없는 것은 좀 너무하다 이런 문화도시에 그래서 우리라도 조그맣게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책방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네. 그 시점에 그 주변 1, 2년 사이에 작은 책방들을 다시 내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그런 책이 이제 책을 가지고 내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책을 팔아야 되겠다. 그 공간을 같이 만들고 싶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작은 책방들을 만들기 시작한 그 즈음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같이 함께 만들게 된 거죠. 딱 네. 저도 이 책이 상당히 그때 제가 전국 책방 투어를 다니면서 이제 기획 기사를 썼었거든요. 네. 이 그때 책이 이거 약간 참고하신- 그 계기가 뭐 됐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예. 책방 되게, 구매 네,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죠. 예, 예.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농담처럼 맨날 은영 씨한테 네.
우리는 3점만 나면 된다. 3점이 뭐예요? 3점. 3점. 고스톱에서 3점 아. 하는 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책 뭐 많이 낼 필요 없고 아주 중요한 책.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책 내서 정말 잘했다. 그런 아주 뿌듯한 책 한 3권만 내면 된다. 3점이면 이제 나는 거다. 지금 첫 번째 책이 이제 저 작은 예, 책방 예. 책이었어요. 두 번째가 제 생각에는 성심당인 것 같아요. 성심당 좋죠. 성심당, 예, 네. 성심당 책이 한 두 번째 저희 같이 정도 콘서트 했던 그 책? 책이었을 것 같고 세 번째 책이 뭘까 잘 모르겠네요. 세 번째 초무김밥 책은- 아니고요? 막 이래. 초무김밥은 아닌 것 아니에요? 같아요. 세 번째는 아마 뭐- 이거 아닐까? 그래서 구멍가게가 한 세 번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구멍가게가 한 세 번째 정도. 예. 그다음 마녀 체력도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그런 마녀 체력. 중년의 그 여성분들한테 네. 이제 건강과 유명해요. 체력, 맞아요. 예, 네. 체력에 방송에도 대한 많이 그런 나왔죠. 도전을 주고 또 네.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 맞아요. 그런 네. 책들 몇 권 정도 이제 내면 된다. 3점은 넘게 났네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3점을 넘게 났죠. 다 네, 좋은 그러네요. 거죠. 예. 네. 우리는 원래 100권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아직 30권 정도 남았어요. 100권 내면 아, 이제. 근데 벌써 70권 네, 정도 예, 되셨군요. 저기 여기 써 있잖아요. 아하. 네, 70권 네. 정도 이제 나왔고 이제 한 30권 정도. 그래서 네. 엄선해서 꼭 나와야지 되는 책, 우리가 내지 않으면 딴 사람이 네. 안 내줄 것 같은 그런 책, 이제 그런 책을 되도록이면 내자. 네. 그렇게 좋아요. 생각을 네. 하고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민법 책도 아마 딴 데서 늘 생각. 그렇죠. 예. 통영이 아닌 다른 도시의 출판사에서 충무김밥을 낼 일도 없고 그렇죠. 서울에 있는 네. 출판사에서 낼 일도 없고. 네. 이만큼 우리밖에 근데 그러니까 남의 봄날이 할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그 사실 그만큼 상징을 갖기도 어려웠겠죠. 그게 통영에 있는 출판사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으니까 네. 그 같이 뭐라 근데 시너지? 통영에 있는 출판사에서 통영의 지역의 필자들을 발굴해서 맞아, 하는 맞아. 작업들도 그것도. 굉장히 네, 의미가 큰 맞아요. 거죠. 네. 네. 저는 이제 예. 그렇게 해서 발굴된 그러니까. 저자죠. 발견. 저는 이제 큰 서점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작은 서점에 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큰 서점은 큰 서점대로의 의미가 또 있고 왜냐하면 내가 정하지 않은 채로 가서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질 맞아요. 가능성이 그것도 높은 데가 있죠. 또 큰 네. 서점이고 교보문고 네. 같이 이제 작은 서점은 또 작은 서점은 또 각각 가는 데마다 그 서점의 개성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네. 소위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에 큐레이터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작은 서점에서는 이제 책방의 큐레이터죠. 맞아요. 네. 이제 큐레이션이 다 그 서점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큐레이션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완전 있죠. 네. 네, 맞아요. 이 책방이 갖고 있는 이 공간의 뭐랄까 인테리어도 있지만 책 구성도 완전 다르잖아요. 책방마다 되게 다르잖아요. 네. 어차피 예. 모든 책을 다 갖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예. 모든 서점은 사실 다 큐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책 이미 구성한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큐레이션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야, 우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뒤에 할 질문까지 이미 다 나눈 것 같아요. 아, 우리 정용재 기자님도 말하자면 또 이제 지역에서의 스스로 만든 언론사가 하나 있어요. 그죠? 문화마당을 이제 만드셨는데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은데 이름만 잘 지은 것 문화마당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다른 분들은 문화마당이 뭔지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문화마당이란 이름의 유래는 네. 통영 구도심 이제 통영항 강구안에 이제 약간 광장의 이름이 그냥 문화마당이에요. 아, 제일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인 거죠? 아니 그냥 통영에서 문화마당이라고 그러면은 거기라고 아는 아는, 곳. 네. 그 랜드마크? 광장 예, 일종의 예. 통영 사람들은 랜드마크예요. 음. 근데 그냥 문화마당이니까 통영 바깥 얘기도 좀 할 수 있겠네 이런 느낌인 거죠. 어쨌든 혼자서 사실상 혼자서 운영하는 1인 그냥 미디어? 1인 미디어입니다. 예, 예, 예. 예. 문화마당으로 이제 어쨌거나 그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더 충분하게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직 충분히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안 들고? 드는데 고민은 아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저 아직 2년이면은 네. 조금씩 뭐 잘 되겠죠. 네, 잘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해주실 것 같아요.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가지고 음악 이야기 살짝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뭐랄까 책방 지기님께서 봄날의 책방에서 BGM을 좀 그래도 틀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즐겨 틀으시는 좀 음악들이 있을까요? 저는 정미라와 도마를 네. 주로 듣습니다.
다 너무 좋은 딱, 것 예, 같아요. 딱 네. 적당하고 받침이 또 하게 두 분 다 여기 책방 오셨었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도마는 또 이제 지금 없으니까 음. 약간 꿀꿀한 생각이 들면 도마의 음악을 듣고 이제 그렇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시를 주로 시 낭송하는 또 채널이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아, 네. 그 채널을 주로 또 많이 틀어요. 네. 이숲오라고 아, 이수보라는 네, 채널. 네, 그 저도 한번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정기적으로 1년에 한 3, 40곡씩 꼭 올리세요. 그래서 수년 동안 그거를 채워서 많으시네요. 지금 거의 한 300개 정도 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저도 찾아봐야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자기 좋아서 전에. 네, 네, 딱 틀어놓으면 딱 적당해요. 아, 이번엔 약간 문학 시간 느낌으로 우리 책방 지기님께서 그리고 정용재 작가님께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그 중에 좀 좋은 구절 낭독해 주시면 제가 BGM 깔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작가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먼저요? 네, 원래 오늘 소개하고 싶었던 책이 다른 게 있었죠? 네. 그게 뭐예요?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 네. 네. 그 책에 대한 책이 꽤 많잖아요. 종류가 많이. 책을 소개하는 책. 뭐 이런 책 읽은 얘기들 아니면 뭐 책 리스트. 이 책도 이제 그런 어찌 보면 그런 책이긴 한데 사실 만화책이에요. 만화책. 네. 근데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어이없게 할 수 있구나. 아, 진짜? 어처구니 아, 없게. 재미가 있구나. 네. 위트 있는 책이구나. 굉장히 위트와 시니컬함과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너무 정용재 예, 작가님 그렇죠. 좋아할 딱 만한 정용재 딱 기자 그거네. 스타일이죠. 예. 제가 굉장히 여러 사람한테 권유를 줬는데 사실 그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 스타일을 너무 딱 취저를 받으셨던 책이네요. 근데 그 책을 원래 오늘 소개시켜 주시려고 했다가 다행히 팔려서. 이게 팔려서 지금 불행히. 책이 저희 여기 책방에 몇 권 있었는데 팔려가지고 오랫동안 안 팔렸었어요. 그러다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없더라고요. 팔린 거죠. 예, 누군가 사갔죠. 예. 네, 그래서 그 책이 지금 없어가지고 또 다른 문장을 하나 또 준비해 주셨어요. 지금 이 문장은 어떤 걸까요? 제가 사실은 이제 국어 국문학과를 다녔었죠. 네. 90년대에. 90년대. 네, 90년대에. 90년대. 90년이 아니고 90년대.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현대시를 이제 공부하거나 이제 읽어봤던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그렇지. 보던 책 네. 중에 하나가 이 책이죠. 그리고 이성복 시집. 사실은 이성복 시인은 80년대 이후에 이제 한국 문학사의 뭐 한 페이지를 그럼요. 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오늘 네, 격렬한 고통도 없이 이 시를 오늘 읽어 주시겠습니다. 격렬한 고통도 없이 날이 가고 봄 여름이 가고 저녁이면 미친 듯이 떨리는 미루나온 잎새들 꽃 피는 저녁의 소슬땀을 따라가면 흰 벽엔 아이들이 그려놓은 여자와 남자의 키는 유난히 크고 여자는 긴 머리에 레이스 달린 치마 입었다. 그 밑엔 빨간 글씨로 우리 선생님. 격렬한 고통도 없이 날이 가고 사람들은 소리 없이 아팠다. 아파트 놀이터 모래밭에서 수십만 년 밀린 잠을 자고 나면 잡채다발처럼 걸리는 약속된 땅의 30년. 격렬한 고통도 없이 날이 가고 가슴 조이고 가슴 뛰고 변두리 행길엔 늙은 할아비가 끄는 목마가 있었다. 어떤 아이는 반스도 안 입고 올라탄 나이끼리 머리채에 꼬나잡고 악스며 울었다. 잡채다발보다 미끄러운 약속된 땅이 30년. 가난한 여인들이 수군거리는 길을 월부책 장사가 지나갔다. 격렬한 고통도 없이.
이 문장을 왜 선택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아까 이 책을 꺼내보고 딱 펼친 페이지가 이 페이지였습니다. 아 진짜? 네. 원래 그런데, 약간 좋아했던 그 식구는 아니었고요?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진짜로 이 책의 모든 시를 거의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것도 있고요. 다 좋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펴서 오래 고통받는 사람은 알 것이다. 이 문장도 너무 좋죠. 그냥 해도 이것도 좋죠. 너무 좋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시는 굉장히 구체적인 이미지와 구체적인 단어들이 이렇게 많아서 구체적이지 않은 심상을 그러니까 개념을 그런 도출하는 그게 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좋은 비유 같아요. 네. 네, 되게 마음에 딱. 네. 사실 이정복 얘기다. 시인이 사용하는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들도 네. 굉장히 일상어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일일적인 어떤 순간이나 시간으로 이끄는 것 같은 그런 예, 네. 맞아요. 네. 그런 게 딱 느껴지는 그런 문장이었네요. 그런 문장들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책방지기님의 추천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제가 추천한 책은 네. 온 세계가 마을로 온 날이에요. 온 세계가 마을로 온 날. 네, 우리나라 사람이 쓰신 책은 아니고 네. 또 소설책이나 그런 책은 아니고 보통 이제 넌픽션이라고 하는 네. 실제 있었던 이야기에 관한 이제 그거를 기록하신 네. 그런 책인데 이제 우리가 다 옛날에 9.11이라고 우리가 맞죠. 기억하고 있는 그 아주 큰 그 사건.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난 그날 그 캐나다의 겐더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거를 이제 이분이 이제 르포로 글을 쓰신 건데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제가 책방을 하면서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중년 남성한테 책을 추천하기가 정말 그래요? 어렵잖아요. 예, 중년? 정말 어려웠어요. 어떤 이유죠? 일단 중년 남성은 책을 읽지 않죠. 두 분 다 중년 여기는 약간 일반 감독님까지 모든 약간 일반적인 중년 남성의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주류에 속하지 않는 요즘은 그런 아싸. 약간 아싸의 그걸 아싸라고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우린 작은 책방 같은 느낌? 네, 그렇죠. 약간 이제 주류에 속하지 네, 않는 대부분의 이제 그런 중년 남성들이 책을 읽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 권할 책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아주 인문적인 그런 딱딱한 책을 권할 수도 없고 아주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매우 난감해요. 여기서 내가 할 그런 사람들한테 딱 권하는 책이 이 책이에요. 딱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좋아할 만한. 왜냐하면 여기에 그 나온 이야기가 그 9.11이 벌어졌을 때 그 충돌하는 그 1시간 이내에 미 항공 그 관제하는 북미 관제를 하는 거기서 명령을 내는 게 뭐냐면 누가 어떤 비행기에 테러리스트가 탈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비행기는 무조건 몇 분 안에 착륙하라. 자기가 갈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몇 분 안에 착륙하라는 무조건적인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수십 대의 비행기가 이 겐더라는 도시에 무조건 착륙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겐더라는 도시는 인구가 10,000명도 안 되는 도시였어요. 근데 다행히 거기에 그렇죠. 공항이 있었고 또 공항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수십 대의 비행기가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인구 10,000명이 안 되는 도시에 승객이 6,000명이 내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뜰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다 금지된 거예요. 이제 한동안 비행 금지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공항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공항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숙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숙소도 없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정말 그 재난 상황이 돼서 모든 사람의 집으로 숙소, 호텔 그런 거 다 그 동원해서 그 사람들 하고 먹을 것도 없잖아요. 먹을 거 다 동원하고 캐나다 전국에 우리 시가 있는데 시에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슈퍼를 뒤져도.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발신을 해서 캐나다 사람들이 먹을 걸 보내주고 그 먹을 걸 보내줬는데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아이스링크에다가 그 모든 구호 물품을 채우려는 아이디어도 만들고 뭐 하여튼 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가게 다 오픈.
그러니까 모든 가게 돈 안 받고. 여기까지 오니까 제목이 이제 이해가 되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온 수십 개국에서 온 수십 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그 며칠간을 보낸 거예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왜냐면 이런 이런 사태가 있었다는 거를 이 책이 아니었으면 절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자가 이제 취재해서 이게 미국에서는 나중에 이제 다큐멘터리로도 나오고 나중에 뮤지컬로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잖아요. 일종의 해방구 같은 게 벌어진 거예요. 인류애가 그렇죠. 네. 느껴지는 좀 네. 희귀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 네, 된 네. 거네요. 그 휴머니티라는 네. 게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뭐 말하자면 뭐 6.25 때도 그랬고 그렇죠. 광주 항쟁 맞아, 때도 맞아. 그랬고 뭐 어떤 무슨 지진이 나거나 뭐 어떤 그런 아주 네.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거꾸로 마음을 열고 막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막 뭉게뭉게 막 피어나면서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거를 딱 써주는데 정말 아까 낭송을 하라 그랬는데 낭송할 구절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 그냥 드라이한 이런 일이 있어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은 어디서 뭐 하다가 결국 여기에 왔다. 제목하고 저자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제목은 부제까지 얘기를 하면 가장 어두울 때의 사랑에 관하여 온 세계가 마을로 온 날이에요. 네. 제가 딱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책의 추천사를 여러분이 쓰셨는데 네. 그 정혜윤 작가라고 네, 에세이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이라고 하는 그 CBS PD시죠? 그분. 예, 그러실 네, 거예요. 네. 예, 정확하게 뭐 아나운서인지 PD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PD신 걸로 제가 기억해요. 네, 네. 그분이 이제 추천사를 쓰셨는데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이 책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말을 제가 보기에는 낭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가요것을 조금 들으시고 말씀 네. 낭송해 주시면 너무 좋을 네.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던 줄도 모르고 기다리던 이야기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꿈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는 위안이 될 뿐만 아니라 위안 넘어 우리의 인간적 가능성까지 알게 해준다. 온갖 파괴적이고 무의미한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인간성을 격화시키는 하찮은 뉴스가 난무하는 사회에서 특히 인류를 위한 희망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기에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존재일 수 있는지 이야기 속 인간의 모습을 영원히 살려놓고 싶다. 정혜윤 에세이스트. 네. 좋네요. 작가라서 그런지 너무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도 제목이 뭐 또 네,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상영되진 않았고 미국에 찾아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다큐멘터리도 너무 재밌어요. 네. 제가 이 책을 보고 너무 재밌어갖고 구글로 막 검색해갖고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막 그런 이 사람들이 통째로 막 무슨 그 토크쇼 같은데 그 당사자들이 왜냐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극영화로 제작해도 되게 재밌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뮤지컬로 나왔다니까요. 뮤지컬도 약간 재밌어요. 너무 신기하다. 그 코엔 형제나 아니면 웨스 앤더슨 스타일로 해도 재밌어요. 웨스 앤더슨 좋겠다. 네. 따뜻하고 약간 예쁘게. 네. 근데 너무 하여튼 내용이 재밌어서 그리고 그러니까요. 젊은이 아니라 중년 남성들도 여기 막 술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바가 오픈이 된 거야. 그 모든 진짜? 사람들. 그리고 그 술집 주인이 난 돈 안 받겠어. 이렇게 된 거야. 예, 그리고 또 이 뉴펀들랜드가 또 통영과 비슷하게 어촌이거든요. 캐나다 저쪽 끝에 구석에 그 주요한 베이스가 수산업이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약간 그런 분들이 추운 지방이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이렇게 뭐 우리 다찌처럼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남자들이 막 그 거하게 막 술을 먹는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손님이 왔으니까 다 또 대접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우리는 이렇게 술 먹어 이런 거를 그랬고 막 그 이야기가 나와요. 거의 약간 축제. 네, 그렇죠. 한편으로는 네, 축제죠. 축제라는 예, 거예요. 모든 일들을. 소소하게 살던 사람들이 호방한 그렇죠. 호방한 예, 이야기. 그거를 이제 자기가 원래 그런 거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일수록 약간 또 외롭기도 하고 네. 이렇게 뭐 인구도 적고 그 뭐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 세계에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에서 자고 자기 집에서 샤워하고 뭐
그러니까 내가 네. 데리고 돌아다녀 주고 해줘야 되니까. 무슨 모든 서비스를 자기가 내가 음. 커다란 호텔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 동네 전체가 자체가 동네 자체가 너무 그런 된 거예요. 정말 인류의 가장 바닥을 치던 일로 계기로 인류의 가장 선한 그렇죠. 부분을 보게 된 사건이 있었던. 네. 저 이거 지금 말씀해 주셔서 이런 일이 네.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책을 읽기 전까지 몰랐죠. 읽어보겠습니다. 꼭 추천합니다. 네. 중년 남성분들에게 바랍니다. 제가 아는 중년 남성에게 선물을 이걸 네, 무조건. 예, 예. 아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문장까지는 아니어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를 오늘 하나 불러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봄날의 책방이다 보니까 저희 이제 여기 영상 감독이자 남편님 분께서 봄이다를 꼭 해야 된다고 제 노래 중에 봄이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는 약간은 어두운 시기에 제가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박탈이 된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악가들도 예술가들도 내가 말하는 것에 자기 검열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노래예요. 그래서 지금이 겨울이라도 내가 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만들었던 노래 봄이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병든 마음들
이렇게 오늘 사실 딱딱하지 않을까 싶었던 생각이 들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엄청 흥미진진하게 여러 이야기도 듣게 되고 우리 독립이라는 말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도 많이 들게 됐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다 뭐랄까 그 기준을 내가 어떻게 딱 정해놓고 말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하는 저만의 또 약간의 반성도 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오늘 좀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오늘의 소감? 저는 그냥 놓고 보면 재밌는 사람은 아닌데 다른 재밌는 사람하고 어울리면은 조금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정용재 기자님은 아니 작가님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츤데레이신 거라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 소소한 그 자기만의 재미 그게 이분의 매력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요. 근데 오늘 10분 발휘는 안 하신 것 같고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사실은 이제 저도 제가 언젠가를 책을 쓰면은 굉장히 전혀 유용하지 않고 쓸모없는 글을 쓰게 되지 않을까라서 이렇게 유용한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죠. 맞다.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앞으로 혹시 또 쓰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 쓰고 싶은지. 이건 약간 그 일종의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비아냥으로 가득한 잘 쓰겠다. 아니 그런 걸 하고 그러니까 별로 이제 유용한 정보는 담겨 있지 않지만 비아냥으로 가득한 글을 쓰고 싶다. 왠지 그 안에 유용한 정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글쎄. 그 우리 책방 지기님께서 또 그 남의 봄날과 또 봄날의 책방을 통해서 좀 뭐랄까 계속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꿈 이런 게 있을까요? 뭐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그동안 내왔던 책의 결들에서 별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지역에 관한 이야기, 또 지역에서 사는 이제 탈서울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서울 빼놓은 맞아요. 다른 나머지를 네, 다 네, 지역이라고 네, 이야기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이제 그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병폐 중에 하나는 너무 이렇게 서울 중심으로 돼 있고 이렇게 머리만 크고 몸이 지체가 이렇게 다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네.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각 이제 다 팔다리 끝까지 다 혈액순환이 예, 좀, 혈액순환이 네, 잘 되고 네. 거기에 영양분들이 잘 공급이 되고 계속 그러한 기조를 가지고 저희는 네. 또 내고 있고 또 하나의 저희의 큰 기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주류에 보통 이제 매스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주류적인 삶, 그래서 주류에서 추구하는 성공적인 삶 말고 다른 삶이 있다. 네. 너무 이렇게 그 어떤 포커스가 조명을 거기 비춘다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의 길들, 네. 작은 길들이 작은 이렇게 성공들. 예, 그렇죠. 실피추처럼 사실은 네. 이렇게 아까 똑같은 얘기죠. 그 네. 지역에 관한 거랑 젊은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아주 주류에서 인정하는 그런 삶이나 그런 직업만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 이제 더 건강하죠. 평평해지고 건강해지거든요. 다양해지고. 예, 다양해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더 우리나라가 건강한 네. 사회화되고 그래야지 이제 다 그러니까 모두 같이 살 수 있게 그렇죠. 되는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렇죠? 그래야지 맞아요. 이제 다양성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러한 삶을 응원하는 그런 책들을 이제 저희가 만드는 게 네, 앞으로도 저희의, 예, 그렇게 꿈입니다. 기대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정용재 기자님도 문화마당을 그렇게 저는 이제 네. 종이 지역 시군 단위에서는 그 작은 시군 단위에서는 지역 신문 기자를 한 7, 8년 했는데 이제 지역 신문 기자 입장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몸은 이제 이 작은 도시에 있는데 눈은 뭐 서울에 둔다든지 아니면 뭐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서울도 로컬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은평구에서 또는 뭐 이런 마포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은평구에 사는 내 주변의 일들은 또 뭐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서 보면 서울도 로컬이죠. 그런 뭐 맞아요. 중앙과 로컬의 구별을 의식적으로 안 하다 보면은 오히려 거기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생길지도 모르죠. 그거 좋은 말씀이네요, 진짜. 네. 어쨌거나 우리가 같이 바라보는 방향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우리 지기님, 우리 작가님도 모두 다 어쨌거나 이 소중한 작은 가치들을 우리는 계속 말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또 계속 만들어낼 것이다. 예, 그거를 계속 기대하게 됩니다. 예. 오늘 그러면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음악가 책방에 들어가신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10월 8일 토요일 2시, 오후 2시 또 서울의 다른 책방에서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재밌게 또 책 읽고 계세요.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호라이 첫 번째 거 하나 합시다. 이거 내가 오빠한테 선물할게. 네. 네네. 너무 예쁘다. 네. 이 책방에서 샀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잊지 말라고 딱. 책갈피에 도장을 찍는 효과를 가집니다. 단어에 민감한 사람은 책갈피라는 거는 책 페이지와 책 페이지 사이가 책갈피거든요. 그래서 저기 버려지는 건 책갈피고. 진짜 기자? 진짜 너무 기자. 그리고 책장과 책장 사이가 책갈피거든요. 너무 책방이요. 네네. 저것들 너무 잘 받았는데. 그니까. 우와, 막 나온다, 막 나온다 이거. 네, 잘 읽겠습니다. 작은 책장도 이렇게 보너스가 다양한 건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주려고 책을 사. 주고는 싶은데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